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우리 장연구소의 또 메인 또 진행을 도와주실 장희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희진입니다. 네, 우리가 왜 장연구소인지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있었던가요? 처음에 아마 소개를 첫날 해드렸던 것 만들었죠?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장, 작은 장입니다. 네, 장희진 캐스터와 함께 또 장연구소의 문을 또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의 피로감이 좀 쌓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소비순환주 위주로 해서 조금 큰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특히 테슬라와 페이팔, 앞서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큰 폭의 좀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로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분석부터 좀 해볼까요? 네, 바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섹터별로 많이 엇갈린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 그래도 강한 흐름을 가져갔던 섹터는 에너지와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순환재가 지금 최하단에 자리하면서 1% 넘는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폭락의 영향이 조금 컸습니다. 여기에 금융주와 헬스케어도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총 11개 섹터 중에서는 6개의 섹터가 상승 마감했고 5개의 섹터는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대형 기술주는 대체로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네, 섹터별의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막 큰 폭으로 폭락을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좀 쉬어간 장세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빠졌는지 좀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나왔다고 아까 좀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월스트리트 관련해서 또 소식도 나왔고 테슬라 주가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우선 테슬라가 지금 거의 12% 가까이 폭락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1,023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투표가 좀 가결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급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투자 시에 참고하실 만한 그런 분석이 나와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매킨토시라는 인물이 머스크처럼 주식을 팔아라, 빌 라이크 머스크라고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테슬라의 주가 급등을 이끈 이 세 가지 요인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성과 친환경에 대한 시장성 그리고 밈 주식이라는 이 특징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머스크가 매각을 할 때 같이 매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분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현재 매각하려는 의도가 정말 억만장자세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 흐름 때문에 지금 덜어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도와 관계없이 그래도 머스크를 따라가는 것이 좀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입방정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다가 이런 이제 찬반 투표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얼마 전에 잘 갔던 메타버스인 알체라 종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대표들의 어떤 한마디가 굉장히 또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 간밤에 11.99% 하락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들 함께 좀 전해주셨는데요. 테슬라 주가와 함께 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머지 자동차주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너럴 모터스는 간밤에 내림세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다른 종목의 주가를 급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가 EV고와 손잡고 충전소 건립을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기차 충전소를 2025년까지 3,250대의 충전기를 설치할 것이다라는 이런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1.64% 내림세 속에 58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EV고는 오히려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EV고를 현재 확인해 보시면요. 정규장에서 10%대의 오름세를 기록하며 14.8달러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도 2%대의 상승 흐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장연구소에서 네.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랬죠. 네, 어떤 흐름을 가져갔을까요? 블링크 차징과 차지 포인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현재 지금 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네. EV고까지 총 3개의 전기차 충전소 종목들을 현재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추이 또 미국 인프라 안관도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장연구소에서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짚어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또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지금 주가 GM까지
좀 살펴보고 2부 이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소식들 또 그다음 이어서 포드의 주가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포드도 역시 앞으로 전기차에 계속해서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그런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억 달러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까지 미국 기업 이 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본드다라고 좀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 그린본드의 표면 금리는 3.25% 그리고 만기는 2032년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린본드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전기차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방침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포드는 간밤에는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면서 20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밤에 또 리비안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관심 가져봐야 할 종목 바로 리비안이 있습니다. 우리 또 리비안 관련주들이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 굉장히 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기대가 반영이 된 만큼 이미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또 빠진 종목들 말고 이제 좀 상승한 종목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네, 우선 리비안이 사실 아마존 전기차로도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었는데 네. 아마존은 간밤에 조금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2.5% 탄력받으면서 3,576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아마존은 우선 두 가지 이슈가 전해져 있는데요. EU의 반독점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사전 협의를 시도 중이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좀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반독점 조사는 지난해 11월에 EU가 아마존에서 자사 플랫폼 내에서 불공정하게 우위를 점한 것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것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과연 아마존이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세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아마존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승 마감한 것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블랙 프라이데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리비안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기대감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추이를 보면 한 10%가량 상승을 했고요. 지난 일주일간 상승한 상승 여력이 한 7%가량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한 3주 동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했다는 얘기인데 최근 들어서 이 리비안 이슈가 나오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까지 겹치면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앞으로 계속해서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볼 종목 우리 어떤 게 있을까요? G 소식이 있었죠? 네, 제너럴 일렉트릭 사실 앞서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산업 섹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색깔이 어두우면서 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에 캐터필러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분명 개별 종목으로서 호재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뭐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항공과 의료보건 그리고 에너지 세 개사로 분할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개장 전부터 2%대의 탄력받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정규장 거래는 2.65% 상승하면서 11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G의 주가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은 흐름 가져간 G 주가 확인해 보셨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아까 블랙 프라이데이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좋은 종목들 어떤 흐름 가져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월마트라든지 공급망 관련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 네, 사실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주가가 크게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요. 앞으로 장기적인 좀 이슈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간밤에 기업의 CEO들과 만나서 공급망 병목 현상을 완화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소비재 기업 중에서는 월마트와 타깃의 CEO가 포함이 됐고요. 또한 물류 쪽에서는 UPS와 페덱스 CEO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금 현재 기업들 이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요. 우선 월마트는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가면서 149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타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72% 상승하면서 255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물류주도 함께 추이를 확인해 보시죠. 현재 지금 산업 섹터로 내려가면 UPS와 페덱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UPS는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면서 209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페덱스 살펴보시면요. 역시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가며 249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산업 섹터까지 좀 자세히 또 짚어주셨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계신데요. 또 주가 중에서도 또 종목 중에서 확인을 꼭 해봐야 될 게 바로 금융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밤에 금리가 다시 좀
하락하는 흐름을 가져갔죠. 네, 채권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얼만큼 다시 또 상승분을 반납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3.87%나 내림세를 가져가면서 전일장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여기에 현재 지금 주요 은행주들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먼저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은 0.76% 내린 167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거의 1% 가까이 빠졌는데요. 46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웰스파고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웰스파고 현재 2% 가까이 내리면서 4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은행주들도 약세 흐름을 가져갔는데 사실 크레딧 서비스도 좀 크게 타격받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페이팔은 현재 지금 목표 주가가 줄하향되는 그런 흐름이 가져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페이팔이 이선 현재가를 확인해 보시면 10%대 내리면서 20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페이팔에 대해서 3분기의 매출이 부진했고 또한 4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한 것이 조금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표 주가는 315달러 선이었는데 이번에는 280달러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 의견은 지금까지 시장 수익 상회였는데요. 이 투자 의견은 유지를 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도이체방크도 역시 매수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목표 주가는 360달러에서 260달러로 대폭 하향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이 도이체방크와 크레딧 스위스 모두 향후 5년간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즉 장기적으로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큰 폭을 좀 하락했을 때 한번 조금이라도 좀 네,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 미국 주식은 10년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종목이 AMD가 아닐까 싶습니다. 달리는 말이 있다면 바로 AMD가 아닐까 싶은데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지금 일주일 동안 16%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AMD입니다. AMD 주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AMD 계속해서 무서운 오름세를 가져가다가 이번 장에서는 조금은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며 148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스케 하나와 스티플이 메타 플랫폼과의 제휴는 긍정적이다라고 함께 지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서스케 하나는 기존의 목표 주가가 145달러였는데요. 지금 현재가보다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75달러로 제시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장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장유진 캐스터가 AMD 짚어주셨는데요. 좋은 흐름 가져간 AMD 오늘은 약간 쉬고 있는 흐름 보여줬다는 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그밖에 또 특징주를 좀 살펴볼 텐데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간 것을 확인해 보셨었는데요. 대표적인 메타버스 하면 사실 로블록스잖아요. 로블록스 같은 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로블록스가 전일장 장 마감 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폭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어제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어제 강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로블록스 살펴보시면 지금 42%대 폭등세를 가져가면서 네, 109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3분기 매출이 6억 3,780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또한 헬로윈에는 접속 오류 사태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네. 이때 시총이 16억 달러 가까이 증발을 하기도 했는데 그간의 손해를 모두 만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블록스의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상장할 당시에 또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던 종목이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블록스 굉장히 42%면 거의 뭐 코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식이 이렇게 상승폭을 가져갔는데요. 네, 로블록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종목 있죠? 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사실 지금 최근에 좀 코인들이 강세를 가져가면서 그 전일장에서는 5% 넘게 탄력받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현재 12%대 내림세를 시간외에서 폭락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인베이스가 3분기에 거래량이 약 30%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시간외에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전해드린 어떤 잠자는 코인들이 많다, 현재 비활성 코인들이 많다라는 것이 거래소에는 조금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